지금 이 시각 여러분들이 주목하는 뉴스 만나보겠습니다. 경찰은 강남 납치 살해 사건의 배우로 지목한 유상원, 황은희 부부에 대한 조사 결과 범행을 함께한 공동정범으로 판단하고 기존의 강도살인 교사 혐의를 강도살인 혐의로 변경해 검찰로 넘겼습니다. 이로써 이번 사건과 관련한 경찰의 수사는 사실상 마무리되는데요. 국과수 부검 결과 숨진 피해자의 사인은 마취제 중독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소식 소재영 기자입니다. 경찰 포토라인의 모습을 드러낸 강남 납치 살해 범행의 배후 유상원과 황은희 부부.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완강히 부인해오던 이들은 여전히 억울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경우 씨가 범행 먼저 제안한 거 맞습니까? 억울합니다. 이경우에게 7천만 원 건넨 거 맞습니까? 억울합니다. 앞서 이들 부부는 주범 이경우에게 가상화폐 투자 실패로 불화를 겪던 피해자를 살해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지난주 검거됐습니다. 당초 강도살인 교사, 즉 이경우 등의 범행을 지시했다는 혐의만 받았지만 경찰은 이들을 송치하며 죄명을 강도살인으로 변경했습니다. 범행 경위와 역할 등을 고려할 때 단순히 범행을 지시만 한 게 아니라 범행을 함께한 공동정범이라는 겁니다. 또 피해자의 남편까지 살해하려고 했던 점이 추가로 드러나면서 관련자 5명에게는 살인 예비 혐의까지 적용됐습니다. 범행에 이용된 마취제 등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 이경우의 아내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과 강도살인 방조 등의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습니다. 경찰은 국과수 부검 결과 숨진 피해자의 사인은 마취제 중독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강남 납치 살인 사건은 모두 6명이 구속, 1명이 불구속 송치되면서 경찰 수사는 사실상 마무리됐습니다. 연합뉴스TV 소재영입니다. 다크웹 등에서 대마 재배 방법 등을 배워 일반 대마보다 환각 성분이 3-4배 높은 액상 대마를 제조, 유통한 일당이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주거용 빌라 지하에 전문적인 대마 재배 시설과 생산 시설을 갖추고 단속을 피하기 위해 CCTV 설치나 환풍 시설 등으로 냄새를 제거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벌여온 걸로 밝혀졌습니다. 마약 범죄가 일상을 파고들며 사회적 우려가 큰 가운데 법무부와 검찰이 마약 범죄 수사를 총지휘하는 부서 신설을 검토 중입니다. 장효인 기자입니다. 평범한 가정집인가 싶었는데 방으로 들어서자 천장에 닿을 듯 거대한 텐트가 있습니다. 화분에서 자라는 건 대마입니다. 이번에는 한 빌라 내부입니다. 텐트를 열자 LED 조명을 받은 채 사람 키만큼 자란 대마가 보입니다. 말린 대마가 곳곳에 널브러져 있고 각종 설비도 보입니다. 서울중앙지검 마약범죄특별수사팀은 이처럼 주거 지역에서 대마를 길러 생산해온 4명을 구속 기소하고 대마 18그루와 건조된 대마 1.8kg을 압수했습니다. 이들 중 2명은 서울 중랑구 주택가에서 일반 대마보다 환각성이 3배에서 4배 높은 액상 대마를 직접 만들었습니다. 이 액상 대마 형태로 만든 다음에 주사기로 카트리지에다가 전자담배에 연결해서 피우고요. 특유의 냄새를 없애기 위해 비싼 환기 시설을 설치하고 단속을 피하려 CCTV까지 달아놨습니다. 다른 일당은 경남 김해시 아파트 2곳에 공장을 차렸는데 임신 초기인 아내 등 가족과 함께 사는 집에서 대마를 길러 텔레그램을 통해 일명 던지기 수법으로 판매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이들이 가진 1억 원 상당의 가상화폐는 판매 수익이라고 검찰은 의심합니다. 그 4명의 피고인들은 모두 20, 30대의 마약류 초범으로 인터넷 등을 통해 대마 재배 및 액상 대마 제조 기법을 습득하고 젊은 층이 마약류를 접하게 되면 쉽게 유통사범으로 전환될 수 있는 상황임을. 강남 대치동 학원가의 마약 음료부터 이웃집에 들어선 마약 공장까지 일상 곳곳에 마약이 침투한 상황. 최근 범정부 특별수사본부가 출범한 가운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대검찰청에 마약범죄 수사 컨트롤타워인 마약강력부를 조속히 설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연합뉴스TV 장효인입니다. 12살 아이를 온몸이 멍들 때까지 학대해 숨지게 한 이른바 인천 아동학대 사망 사건의 계모가 법정에서 살해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계모의 변호인은 임신과 유산으로 신체적으로 쇠약한 상태에서 아이가 사춘기에 접어들었다며
공황장애와 가슴 부위 질병 속에서도 어떻게든 아이를 키우려 했지만 참혹한 결과로 이어졌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친부 역시 아동학대는 인정하면서도 방임과 유기에 대해선 일부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한웅희 기자입니다. 집에서 온몸이 멍든 채 숨진 12살 초등학생 A군. A군의 계모는 법정에서 상습 아동학대와 방임, 유기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살해 혐의는 부인했습니다. 계모의 변호인은 임신과 유산으로 신체적으로 쇠약한 상태에서 아이가 사춘기에 접어들었다며 공황장애와 가슴 부위 질병 속에서도 어떻게든 아이를 키우려 했지만 참혹한 결과로 이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고의는 아니었다며 살해할 마음이 있었다면 홈캠 녹화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법정에 출석한 계모는 재판 중간 고개를 숙인 채 흐느끼기도 했습니다. 친부 역시 아동학대는 인정하면서도 방임과 유기에 대해선 일부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숨진 A군의 친모와 시민단체는 재판에 앞서 엄벌을 촉구했습니다. 서로 공모하여 피해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 범죄를 상습적으로 자행하였으며 이 결과로 인해 피해 아동이 사망에 이르렀으므로 두 피고인은 모두 아동학대, 살해, 공동정범으로 처벌하는 것이 마땅하다. 친모는 면접교섭권이 이행되지 않아 최근 4년간 아이를 볼 수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동학대 희생자를 막기 위해 가해자의 신상공개와 함께 처벌이 강화돼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이사를 가거나 전화번호를 차단해버리는 등 일방적으로 아이와의 만남을 차단하였습니다. 수차례 연락을 하고 이사관 집과 사업장을 찾아내어 아이를 만나러 갔지만 저는 단 한 번도 아이를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검찰 공소장에는 계모와 친부가 재작년 4월부터 올해 2월까지 아이를 연필로 찌르고 알루미늄 봉으로 온몸을 때리는 등 50차례에 달하는 신체적, 정서적 학대를 가했다고 기재됐습니다. 특히 계모의 경우 아이의 건강 상태가 심각함을 인지하고도 학대 사실이 발각될 것을 우려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다가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연합뉴스TV 한웅입니다. 미국의 3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큰 폭으로 둔화됐습니다. 전년 대비 상승률이 5%를 기록하며 2월보다 1%나 오름폭을 줄였는데요. 미국의 물가 상승률이 5%대를 기록한 건 2년 만입니다. 1년 전과 비교해 5%나 하락한 휘발유 가격이 상승을 둔화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분석되는데요. 물가 상승세가 둔화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다음 달 연준의 금리 결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워싱턴에서 이경희 특파원입니다. 3월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큰 폭으로 둔화됐습니다. 전년 대비 상승률이 5%를 기록하며 2월보다 1%나 오름폭을 줄였습니다. 미국의 물가 상승률이 5%대를 기록한 건 거의 2년 만입니다. 크게 하락한 휘발유 가격이 물가 둔화를 주도했습니다. 다만 변동성이 큰 에너지, 식품을 제외한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는 5.6%로 전달보다 오름폭을 키워 여전히 서비스, 주거 분야의 높은 물가는 견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산유국 협의체 오펙 플러스가 추가 감산에 나선 만큼 4월 물가 지표는 둔화세가 더뎌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전체적인 물가는 눈에 띄게 나아지고 있지만 불안 요소는 여전하다는 건데 이 같은 상황이 연방준비제도의 향후 금리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We now anticipate that some additional policy firming may be appropriate. We will closely monitor incoming data and carefully assess the actual and expected effects of tighter credit conditions on economic activity, the labor market, and inflation. 연준 내부 의견은 팽팽히 나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비둘기파 위원 사이에서 공개적으로 내달 동결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오자 매파 위원들은 인플레이션 2%라는 목표를 변경해선 안 된다며 추가 인상을 주장했습니다. 시장에서는 고용 지표가 여전히 견고하지만 조금씩 식어가고 있는 만큼 내달 초 금리 인상이 마지막이 될 것이란 전망에 무게를 싣고 있습니다. 한편 이날 공개된 3월 FOMC 회의록에 따르면 지난달 0.25%포인트 금리 인상을 결정했지만 동결 의견도 일부 나왔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일부 위원들은 올해 하반기 미국 경제가 완만한 침체기에 접어들고 침체를 벗어나기까지는 2년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연합뉴스TV 이경우입니다.
미국 정부가 이산화탄소 등 오염물질 배출을 줄이기 위해 2032년까지 자국 내 판매되는 신차의 67%를 전기차로 채우도록 하는 규제안을 발표했었는데요. 이러한 움직임을 바라보는 우리나라 배터리 업계와 완성차 업계의 분위기는 엇갈리고 있습니다. 국내 배터리 업계는 이번 규제안의 최대 수혜자로 꼽히는 반면 완성차 업계는 생산 역량과 현지 시장 수요 등 여러 변수가 있어서 이 같은 기준 달성이 쉽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미국 환경보호청이 공개한 차량 배출 기준 규제 강화안의 핵심은 2032년까지 미국 내 판매 신차 중 67% 이상이 전기차여야 한다는 겁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 시행과 맞물려 미국 현지 공장 건설에 속도를 내는 국내 배터리 업계는 이번 규제안의 최대 수혜자로 꼽힙니다. 미국의 공급망 배제 타깃인 중국을 제외하면 세계 시장을 주도하는 국내 배터리 기업들로서는 전기차 판매 확대에 함께 배터리 수요가 더 빠르게 늘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고성장이 예상되는 그 시장에서 전기차 전환을 앞당기고 가속도를 붙이겠다고 어떤 선언적인 메시지들을 내놓고 시장이 안정적으로 확대된다는 점에서 좀 긍정적이죠. 반면 완성차 업체 분위기는 좀 다릅니다. 2030년까지 미국 내 전기차 판매 비중을 현대차는 58%, 기아는 47%까지 끌어올릴 계획이지만 새 기준을 맞추려면 전기차 전환 속도를 더 높여야 하는 탓입니다. 지난해 양사의 미국 내 판매 신차 중 전기차 비중이 3.9%였음을 고려하면 9년 안에 비중을 10배 이상 늘리는 것은 무리란 지적도 있습니다. 굉장히 공격적인 보급 정책이기 때문에 미국 업체가 이거를 수용을 못한다 그러면은 결국 법 자체가 의미 없는 법이 될 수밖에 없어서 강화된 배출 기준이 전기차만 만드는 테슬라를 제외하면 미국 시장에 진출한 글로벌 자동차 업계 전반, 특히 GM 등 미국 업체에도 부담인 만큼 미 정부가 추후 정책을 바꿀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연합뉴스TV 김주영입니다.